그러면 우리는 채권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논해봐야 되겠죠. 근데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한다면 신탁 NPL의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내가 원하는 담보부동산을 적기에 취득할 수가 있다. 우리는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채권이 안전한지 안정성이 있는지, 그 안전하다,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가시죠.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저기 좀 예,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조금 앉아 계시면 네네. 대표님, 네. 오늘 여기 서울에 모신역에 왔는데 네네. 오늘 사후정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통 신협일 경우에는 이제 확정 채권 양도, 즉 확정적으로 이제 채권을 양도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즘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 중앙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체율을 낮춰라. 근데 조금 무거운 채권들이 있어요. 동반 성장, 즉 같이 대출이 나갔거나,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이제 모아서 대출이 나갔거나, 그렇게 대출이 나간 건들은 부동산, 담보부동산이 크겠죠. 그런 부동산들은 매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유동화 회사 방식이죠. 우선 회계상으로는 일단 확정채권 양도로 권리를 이전시켜 놓고 그 채권액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회수가 될 수도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같은 NPL 유동화 대부업자들이 양수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걸립니다.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사후정산을 하자. 그 사후정산에 대한 개념은 회수가 되면 그 회수가 되는 이득금에서 수익을 나누고, 회수가 안 되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매각한 조합에서 그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이게 유동화 사후정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개념에서의 정산 방식을 지금 새마을금고에는 MCI 대부가 전담해서 하고 있고, 신협에서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물건도 경매가 아닌 이제 신탁 NPL로 공매로 진행하는 건이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하나는 공매의 원인이 된 우선 수익권을 양수해서 우리가 공매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공매 입찰하는 방식으로 확정적으로 제3자, 즉 투자자를 매칭시켜서 신협이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을 정리해주는 그 두 가지 방식을 오늘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 신탁 NPL이네요. 그렇죠. 신탁 NPL이죠. 신탁 NPL의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실소유자, 그러니까 원매자라고 하는데 그 실소유자에게 바로 즉각적인 매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내가 원하는 담보부동산을 적기에 취득할 수가 있다. 단점은 그거죠.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매라는 절차가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저가 유찰될 위험도는 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공개된 공공공연하게 매각이 진행되는 공매에서 내가 당신한테 매각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매각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입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신탁 NPL이고 수익형 부동산이고 물건지는 서울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것까지만. 역세권이랍니다. 역세권. 예, 저희 그냥 이사님이 아닌 저희 상임 이사님께서 역세권이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이고 지금 대외비 자료이기도 하고 또 실제 투자자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공연하게 저희가 영상으로 오픈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공동대출권에 해당하는 건은 아닙니다. 네, 본건은 단건이고요. 저희가 론 파일을 받은 부분에서는 감정가는 한 23억 정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60% 정도에 취득한다. 40% 할인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채권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논해봐야 되겠죠. 근데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한다면 우선 수익권을 양도 양수 받아서 공매 우선 수익권에 대한 처분권 발동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액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권리가를 활용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높게 입찰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공매로 진행을 해서 네. 수익권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음, 우선 수익권 채권을 먼저 가지고 와서 가서 그걸 기화로 해서 우리가 좀 우월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있죠.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서. 역세권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서울 핵심지에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이 경쟁자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런 경쟁자들이 많다라는 건 우리와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죠. 그럼 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남들보다 많이 쓰는 거, 금액을 많이 쓰는 거. 근데 생돈을 넣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저렴하게 채권을 양도양수 받아서 그 저렴하게 산 채권 권리가액만큼 내가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 행사할 수 있다는 그 권리가액까지도 녹였을 때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월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도를 세워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우선 수익권도 금질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 대출을 받아야겠죠. 요즘 대출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풀 생각이신가요? 그거는 대외비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게 이제 저만의 또 스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 조건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선 수익권부 근질권을 푸는 거는 쉽진 않아요. 일단은 대항력에 대한 구비 요건들도 신탁사의 동의 또는 협조를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시 방법 또한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근질권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3자의 입찰 대금에서의 채권 상태로서의 근질권 대주로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예측지 못했던 우발적인 법적 논점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인도 명령이 아닌 명도 소송으로 인한 기간 도가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논점들이 다 비용으로 기결되거든요. 비용으로 돌아섭니다.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신탁 물건에 대한 이제 우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한 근질권 대출은 취급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자님하고 미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 협의를 보시는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는 NPL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대화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척하면 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 채권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께도 많이 강조를 드렸죠. 우리는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채권이 안전한지, 안정성이 있는지, 그 안전하다,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선순위 채권의 존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채권을 사러 왔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액이 있다 없다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열람해서? 론 파일을 열람해서 어디에서? 금융기관에 직접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수익권을 양도양수하는 기준으로